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인데 가장 먼저 제가 요즘 임상에서 아주 특이하게 느꼈던 케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약 한 달 전에 임상에서 직접 만났던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아이들이 야간에 굉장히 많이 우는, 우리가 흔히 야제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케이스의 환자를 요즘 보기 굉장히 힘든데 저는 우연히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게 된 발단은 먼저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오셔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자기 손자가, 귀한 손자들이, 자식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상둥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마침 일한성 상둥이였어요. 근데 얘들이 밤마다 울어서 부모님이든 또는 본인이든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옛날에는 복학이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자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야간에 울고 이런 경우에는 자라가 들었다고 합니다. 자라가 들고 또 그런 애들이 유난히 민감해져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몸도 여이고 또 성장에도 지장을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라에 대한 설명했는데 희한하게 그분께서는 또 옛날 분이 돼서 그런지 자라라는 걸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라를 따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막내도, 작은 아들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평소에 이 자라를 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정리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자라,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복학다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긴가민가 하지만 사실은 처방을 하지 않고 또 그분이 마침 또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권하기보단 또 치매, 한의학에 꽂힌 침에 대해서 침의 어떤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라를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그 며느님과 이란선 상둥이 그리고 할머니께서 다시 내원을 하셔서 먼저 한 명을 먼저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라를 땄는데 제가 보통 자라를 딴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봉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자라에 대해서 이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봉혈은 손에 있습니다. 근데 친구학 서적에서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사봉혈이 보통 여기를 사봉혈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하는 데도 있고요. 또는 여기를 사봉혈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중간에 있는 여기를 사봉혈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수혈의 개념으로 봐서 사봉혈은 여기가 정상적인 부위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정혈에 가깝고요. 예. 그 다음에 영혈은 보통 이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사봉혈이 여러 가지 사봉혈에 대한 설은 많습니다만은 보통 여기가 사봉혈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서적에서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표준적으로 사봉혈을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 관절 있는 이 부분을 사봉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봉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봉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사실 사봉혈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보면은 여기 이 책에는 단열 치명이라는 책인데 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여기에 우연히 제가 보게 되니까 사봉혈을 아주 폭넓게 선, 그래서 정리가 잘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기혈총서라는 책과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한의학적인 중의학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사봉혈에 대한 그 논문을 자료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찾으면은 그 자료를 총정리된 자료를 한번 한번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봉혈에 관한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책에 보면은 사봉혈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금 신화적인, 뭐랄까요, 좀 신비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봉혈을 딴다고 표현을 하죠, 그죠?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혈요법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사봉혈을 따면은 거기서 노란 뭐랍니까, 비지 같은 게 나온다고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지를 이렇게 뗀다고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봉혈을 그렇게 자라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따봤습니다. 심지어는 20대, 30대 여자분들이나 또는 실제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 또는 여성들의 경우 성장이 느린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생리통에도 사봉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에도 사봉혈을 쓰면서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게 정말 여기에 피지가 있을까, 또는 피지를 떼낼 만큼의 어떤 그런 피지가 보일까를 봤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봉혈에서 절대 피지를 뗄 만큼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사봉혈을 쓸 때 보통은 메스나 안 그러면은 사혈침, 요렇게 생긴 사혈침이 있습니다. 보통 요렇게 생긴 사혈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들이 건으로 땅땅 쏘는 사혈침이 이런 게 아니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는 하나의 편편한 것으로 생긴데,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요 부분이 찌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메스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땁니다. 딸 때 여러분들 메스를 가지고, 다음에 제가 찍어 놓은 사봉혈 자랐다는 것을 찍어 놓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메스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메스로 살짝 폭 찍듯이 하면 됩니다. 폭 찍는데, 메스가 만약에 메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긴 메스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메스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으로 살짝 콕 찍듯이 찍어서, 살짝 해서 그냥 빼시지 말고 약간 찍어서 살짝 좌우로 살짝만 흔들어주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살짝 강한 자극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피도 조금 삐칩니다. 그러면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뭐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들이 되게 많죠. 그러거나 또는 뭐 좀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보이려면은 요런 요즘 우리 그 주사를 놓거나 하면은 파는 스티커 있죠. 그런 걸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봉혈만 자극을 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애들이 야간에 잠을 안 잘 때 어떤 경우일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야제증에 자라를 따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힌트는 뭔가 하면요, 성장에도 사실은 사봉혈을 쓰고 하지만 보통 자라가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애들의 경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소화와 흡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자라가던 애들이 보통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자주 설사하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치료를 했는가 하면은 사봉혈과 더불어서 저는 제가 만든 복삼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특별히 만들었다기보다는 복부에 있는 모혈을 같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삼침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복삼침이라는 것은 자, 복삼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삼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삼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첫째, 우리 위의 모혈 있죠? 위의 모혈인 중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 쪽에서, 그죠? 위가 최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소장의 모혈인 관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장의 모혈인 천추, 그죠? 천추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곳을 자극을 같이 해줬습니다. 네. 근데 아이에게 침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뭐 2세, 3세 이하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들이서는 일반 침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040 침을 여기 만일에 3040의 침이라면은 끝에 조금 침 끝을 남기고 이렇게 잡고요. 그냥 복부에 쓰죠. 예, 이렇게 있다면은 복부에 간단하게 이렇게 딱 잡고 가볍게 톡 쳤습니다. 톡, 톡, 톡. 사실 이 자극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자극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침으로 이렇게 끝만 조금 내가지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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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중환, 관은, 천추 이렇게 자극을 줬습니다. 예.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이 치료를 받고 간 저녁부터 애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치료하러 오라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가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 처제 말고 오빠 말고 이란선 상둥이 여동생도 물론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안 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동생만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여동생도 똑같이 제가 뭡니까? 사봉혈과 복삼침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른손 사실은 여러분들 사봉혈을 사용하실 때 양손을 따는 것은 사봉혈을 다 따는 것은 굉장히 자극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의학에서 좌우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먼저 왼손부터 먼저 항상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할머니께 또는 그 부모님께 꼭 왼손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른손을 하러 오라 그랬는데 한 번만에 정말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쉽게 치료가 되는 바람에 그 남자애는 오지 않고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봉혈과 복삼침을 시술한 뒤에 또한 놀랍게 그날 저녁부터 아주 숙면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작은 아이는 밥을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밥도 잘 받아 먹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봉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에서만 나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화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특히 요즘에는요, 이 사봉혈을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장이나 또는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이나 그 다음에 몸의 신진대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이럴 때 사봉혈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복삼침에 대한 저희 생각도 굉장히 깊은 사봉혈과 세트로서 새롭게 우리가 소화를 치료하는 기본 치료로서 복삼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에는 복자와 내자를 쓰는 것이죠. 그죠? 복내랍니다. 우리가 뇌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배에도 있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라는 얘기가, 우리 소화기관의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들이 뇌를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복삼침, 즉 복내삼침을 쓰게 되면은 속이 굉장히 편해져서 예민한 친구들은 아주 조금 온순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 굉장히 짜증나고 예민해지죠. 근데 사실은 위의 모혈, 소장의 모혈, 대장의 모혈인 이 세 군데 복삼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속이 편해지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화가 왔을 때 특별하게 어떤 침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막연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봉혈을 항상 생각하시고, 사봉혈과 복삼침을 항상 생각하시고 치료의 스타트로 하신다면은 소화의 질환들을 대부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치료를 여기서 가미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소화의 병을, 소화의 어떤 관계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이 이후에 또 그분이 사실은 할머니께서 간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신지 한의학을 사실은 별로 신봉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용도 잘 안 하시고, 근데 우연히 따라오셨다가 본인이 치료하시고 손자분들, 손자 손녀를 치료하게 된 아주 재밌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소문을 내셔가지고, 저는 두 분을 추천하는데 그분께서는 꼭 한 번만 해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꼭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약을 절대 사용 안 하고 침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또 아쉬웠던 것은, 저희들은 본래 병원이어서 수가가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봉혈 자라를 따고 복삼침을 놓는데 저희 병원에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10만 원이 손자 손녀가 낳은 걸로 생각하면 별로 비싼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는 학생 꼬맹이들 자랐다고 이러는 것이 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한의학이라는 것이, 또 특히 침이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보면 굉장히 난치병이죠, 그죠? 난치병이라기보다 난치 증상이죠, 그죠?
또 다루기 힘든 증상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쉽게 치료를 했다는 것이 좀 새삼 또 우리 한의학의 동양의학의 놀라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